제가 예전에 그 PPT 자료로 힘들게 이제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8월 초에 한번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지수 하락이 마무리 국면에 있고 북한 이슈가 이제 기대감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죠?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런 얘기들도 뭐 마케팅 관련된 얘기도 이미 지난번부터 설명드렸던 거고, 위안화 약세에도 자본 유출 거의 없고, 그래서 뭘 보라 그랬냐면은 미국의 2천억 불 추가 관세 시행 이전의 행보를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죠. 9월 달이거든요. 9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잘 보자는 거예요. 그죠? 뭐 갑자기 이러다가 9월 전후에 가지고 중국발 문제가 해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2천억 불 시행을 했다가 또 다시 취소할 수 있거든요. 통상 무역 전쟁을 왜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핸들링을 그동안 해오고 있냐면, 했다가도 취소할 수가 있거든. 전쟁을 일으켰다가도 갑자기 일주일 뒤에 그래 우리 화해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없던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맨날 쓰는 거야.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거든요. 미국 특히나. 무력 전쟁은 이미 시작을 해버리면, 예를 중국이 패권 때문에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력 카드를 들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누가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상은 싸우다가 누가 하나가 미안해,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되면은 그래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국엔 해결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이제 포인트를 굳이 찾자면은 8월 말 9월 달에 이것도 2천억 불 추가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 좀 수면 아래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리기를 결국엔 해결된다고 했고, 쇼는 곧 끝난다고 그랬죠.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곧 끝난다. 선거 전에 있는 마케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던 거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이슈도, 그죠?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를 메인 이벤트를 위한 빅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지속해서 드려오고 있고, 그러면서 9월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자.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쇼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설명들을 계속 드려왔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진행된 거죠. 그죠?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남북경협주도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죠. 자, 이런 설명들을 그동안 제가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해님들은 물론 지수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8월 달인데 8개월 동안 빠지기만 했어요. 올라온 게 뭐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오고 하락하고 하면서 계속 빠지기만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시장이 드물어요. 제가 지난번 그 칼럼을 통해서 올해 얼마나 안 좋은 시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3% 이상 빠진 횟수가 8회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수의 조정은 무조건 있어요. 없는 해는 없어요. 2%가 빠진, 3%가 빠진 조정을 받는 코스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근데 올해 유독 많이 들어왔다 이거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기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아마 2008년도 금융위기 벌어졌을 때, 주가 급락할 때죠. 21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빠질 때 반토막 더 났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래 2011년도에 남유럽 위기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남유럽 위기 와서 완전히 뭐 유럽 증시들 폭락하고 그거 미치는 영향이 우리한테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 증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잘 생각해보면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전 세계가 다 빠진 날. 전 세계 증시 다 폭락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럽 위기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다 폭락했어요. 미 증시를 비롯해서 뭐 한국, 뭐 일본, 뭐 중국,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폭락했다고. 자, 이번 위기는 물론 유럽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미 증시 완전 멀쩡하죠. 완전 멀쩡하고, 근데 일본 증시 그렇게 안 빠졌어요. 최근에 터키발 때문에 유럽 증시가 빠진 거지, 이번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유럽이 급락했다? 아니에요, 형들.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유독 많이 빠진 거지. 우리 증시나 중국 증시, 이 두 증시가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좀 타겟팅돼서 몇몇 국가들의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올해 상반기에서 지금 8월 달까지도 지금 안 좋잖아요. 이제 남은 하반기에 분명히 이거 반전 나옵니다, 형들. 정말 좋은 기회들 나올 거고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안 좋았던 것만큼 좋은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반대급부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다음 뭐 9월달, 10월달부터 막 급등이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매매가 좀 쉬워지고 편해지고 하면서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 분위기 조성된 다음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6년도 연말에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 쇼가 나오고 힘들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완만하게 회복하는 분위기로 조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막 급등하는 건 아니야.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림 나오지.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서 한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이런 그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내년도 가면서 터지겠지.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 인식을 가지고 임하시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안 좋을 때 지금 4개월 연속 빠졌어요. 코스피가. 님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코스피가 4개월 연속 빠졌던 적은 없다고. 거의 없다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잖아요. 4개월 차잖아 지금. 8월도 이제 중순 넘어갔으니까 이제 좀 지나면은 끝나겠네. 4개월 빠졌던데 여기 한번 있습니다. 여기에 4개월. 보통 조정은 3개월이에요. 2개월, 3개월이면 조정 끝나. 근데 4개월까지 가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야. 4개월 빠졌던 적 여기 있죠. 여기 5개월 빠졌어요. 금융위기 났을 때 2008년도에 이렇게 빠진 IMF 때 한번 온 적이 있죠. 98 IMF 때 이렇게 빠진 적이 있고 4개월, 뭐 5개월 이렇게 빠졌던 적이 이때 있잖아. 이렇게 한번 와르르 깨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IMF 왔을 때도요, 힘들 반등은 있었어. 근데 지금 반등도 없잖아, 시장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주식을 포기하냐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공포의 극점, 막 그 뭐 터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떠들고 막 미국, 중국 얘기 나오고, 아우 징그럽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보통 주식을 던져버리거나 끝내버리거나 그런 분들이 많죠. 거꾸로 하는 거야. 물론 이걸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거 피했으면 얼마나 좋냐. 전문가면 여기 피해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샀어야지. 여기서 팔고. 이렇게 안 좋을 거를 왜 예상을 못했냐. 예상 못합니다, 힘들. 물론 안 좋을 거가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뭐 4개월, 5개월짜리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왜? 지금의 변수는 정치적인 변수였거든. 정치적인 코멘트, 정치적인 어떤 뭐 이야기, 몇 마디, 트위터, 막 이런 걸로 벌어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 예측하고 하는 그런 금융학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이것도 주식의 일부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뭐 3월달,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겠지. 뭐 이거 못 피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맥은 짚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시장의 맥 뭡니까? 아, 지금 시장이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섹터는 버틸 수 있겠다. 어떤 섹터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그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약바이오를 버틴다? 아니라 그랬잖아. 그런 섹터는 버티시면 안 된다 그랬죠. 단기는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리바운드 나오면 팔아야 된다 그랬죠.